데일리 첨삭은 이따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절대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 여러 번 현서 빼고는 다 한 번씩 봤죠. 렉스강에서 아직 모의고사 못 봤다 한 번도 없죠. 그럼 방법은 알겠지만 등원을 합니다. 6시까지 6시 등원해야 돼요. 무조건 지각 안 돼요. 다음 주 화요일은 6시에 등원해서 6시 15분까지 우선 단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6시 15분부터 45분 동안 7시까지 45분 동안 18번부터 45번까지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죠? 그리고 7시에 강의실로 이동해서 5분만 쉬고 7시 5분부터 듣기평가 끝날 때까지인데 듣기평가는 평균적으로 20에서 25분 사이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죠? 이렇게 해서 총 모의고사 45문제를 풀이할 거고요. 풀이하고 나면 채점하고 그 문제들 중에서 좀 너희들이 어려웠던 문제, 신경 써야 되는 문제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저랑 같이 풀어볼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데일리는 제가 풀어줬던 이 5에서 6문제를 응용 변형,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스타일, 제가 안곡고 담당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스타일 내신으로 변형해서 데일리 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했죠?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을 대비해서 모의고사 전반적인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간단하게 하고 말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개요부터 갑니다. 영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가서 3월달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날은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모의고사만 해요. 1교시 국어 모의고사를 보고요. 2교시 수학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나서 3교시의 영어 모의고사 그 다음에 사탐 과탐 모의고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다 끝나게 되면 4시 35분쯤 돼요. 실제 수능도 그때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처음으로 간이 수능, 즉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건데 영어라는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리고 학원 체계상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보통 이렇게 잡거든요. 듣기평가 1번에서 17번 25분. 그럼 원래 25분 동안 진짜 17문제만 풀어야 될까? 아니야. 원래는 듣기를 하면서 뒤에 있는 문제도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요? 이따가 제가 나눠드린 모의고사 간단하게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요렇게 푸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번에서 17번은 듣기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듣기도 번호별로 문제 유형이 고정되어 있어요. 새로운 유형 따위는 안 나온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리고 18번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 19번 글쓴이 또는 글에 나온 사람에 대한 감정 추론, 20 그리고 22, 23, 24번 주제, 제목, 내용, 요지 물어보는 문제. 21번 밑줄 친 내용이 의미한 바는 밑줄 친 문장 의미. 25번 그래프. 26, 27, 28 내용 일치. 29 문법 어법. 30번 어휘.
31에서 34 빈칸 35 글의 흐름상 알맞지 않은 것 36, 37 글의 순서 38, 39 문장 삽입 40번 요약 41, 2번 장문 1 43, 45 장문 2. 자, 정말 팔 아픈데 이거를 내가 왜 구태여 썼냐? 너네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감히 단언컨대 우리 강의실에서 저보다 머리 나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나조차도 고정되어 있는 번호 유형별로 문제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모의고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당연하게도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 유형별로 오늘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긋은 문제들 있죠? 무조건 이 문제들부터 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의고사 뽑아드렸지만 그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될 겁니다. 듣기 할 수 있는 유튜브 링크나 아니면 듣기 파일을 보내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듣기를 진행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오늘 중으로 전송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주 화요일을 대비해서 제가 드린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숙제가 될 거예요. 자, 제가 밑줄 그은 문제들은 거의 무조건 다 2점짜리예요. 3점짜리가 없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가장 쉬운 10문제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듣기평가 진행되는 1번에서 17번 푸는 동안 이 10문제를 다 풀어요. 선생님이니까 가능하죠가 아니라 저는 고3 때부터 그랬어요. 고2, 고3 때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듣기평가 다들 해봐서 알겠지만 끝까지 들어야 답 나오는 경우 없어요. 그렇죠? 듣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뒤로 넘어가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학원의 스케줄 여건상 지필 먼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듣기만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 다음 주 화요일에 문제 풀 때는 45분 만에 28문제를 풀어야 돼서 많이 좀 빠듯하고 바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지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해서 속도가 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처음 가서 정말 거짓말 아니라 100명의 학생 중에 65명의 학생 정도가 끝까지 못 풀어요. 이유는 하나, 시간이 모자라서예요. 시간이 모자라는 이유, 끝까지 읽고 풀거든. 우린 내신 그렇게 하도록 공부를 강요받았으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영어 모의고사 잘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예전에는 모의고사와 내신을 분리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의 트렌드는 모의고사와 내신의 일원화입니다. 문제 유형이 거의 똑같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모의고사 제가 드린 거 앞에 듣기부터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켜지는 동안 잠시만 대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점수 다음 주에 보는 거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잘 보는 게 본인에게 정말 득이 돼요. 한 번 잘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잘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원대도 뭐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순서 때문에. 3월달에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은 영어 시험지를 먼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절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포 용지로 나오고요. 겉에 겉표지가 있어요. 그리고 한 권의 책처럼 여기가 마감이 돼 있어서 너네는 시험지를 무조건 책 보는 것처럼 옆으로 넘기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해야 돼요? 그래서 받자마자 절대 열지 못해요. 시험 문제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언제 시험 문제를 볼 수 있냐? 안내 방송 중에 멘트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시험지를 펴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혹시 적어야 되는 친구 있거나 아니면 영상을 다시 봐도 되는데 이 루틴을 암기해서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해요. 시험지를 여세요라고 멘트가 나오고 제가 모의고사 총 30회분을 그 텀을 분석해봤어요. 모의고사 앞 페이지를 열어라. 그리고 듣기 1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의 인터벌이 평균 1분 10초에서 1분 30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너네가 표지를 펼치고 듣기 평가 1번 나오기 전까지 약 1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너네는 그 1분의 시간 동안 뭐 하냐? 18번 푸는 거예요. 듣기 읽는 게 아니야. 어차피 초반에 1번부터는 문제도 한글, 보기도 한글이에요. 미리 읽어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고 들을 때 내용 안 나? 거짓말이에요. 기억 안 나. 누가 기억해? 이해돼요? 그 시간 한 번 한 번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풀기 전에 18번에 풀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18번은 어떻게 푸느냐? 18번 문제 정말 쉽게 한 20초 만에 푸는 방법. 여러분들이 18번을 딱 펼쳤어요. 무조건 높은 확률로 편지입니다.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편지는 목적이 있어야 쓰잖아,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딱 글 전체 중에 대충 중간을 자르세요. 중간을 자른 뒤에 하단부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단부를 여러분들 빠르게 직독직해로 해석하는데 모의고사 할 때 단어 모른다고 해석이 멈추는 순간 시간이 모자라요. 단어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찾고 있어. 대학생들을. 어떤 대학생들? 도와줄 수 있는 실험을 가지고 그 행사하는 동안 목적이 딱 보이네. 뭐 행사 기간 동안 실험을 도와줄 수 있는 대학생을 모집하고 있대요. 이해돼요? 그리고 나는 연락하고 있어. 너에게 부탁하라고, 너가 추천해달라고 몇몇 학생들에게. 자, 글을 쓴 직접적인 목적 여기 있네요. 글 쓴 목적이 뭐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추천 좀 해달라고.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5초면 충분합니다. 이해해요? 아, 이 문제만 우연치 않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18번이 다 이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2점짜리이기 때문에. 이해했죠? 그래서 듣기 평가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18번 풀고 남습니다. 그럼 18번 듣기 시작하기 전에 풀었어. 그러면 이제 너네는 듣기 평가로 가게 되는데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글의 목적입니다. 이거 약간 편법인데 원래 보통 편법은 마지막에 알려주거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다 보면은 듣기가 안 끝났는데 갑자기 촤라라 소리가 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듣기 평가 아직 듣기가 나오는 중인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시험지가 촤라라 넘어가. 그럼 벌써 답과 관련된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촤라라 넘어갔는데도 내가 답을 못 들었으면은 내가 아직 듣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는 애들이 촤라라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실제로 봐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무조건 끝까지 들어야 풀 수 있는 듣기 따위는 없어요. 듣다 보면 반드시 정답 나옵니다. 그러면 끝까지 들을 필요 없는 그 몇 초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멍 때리면서 2번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손 넘겨서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 차라랑 넘어가서 19번 신경변화에서 1, 2, 3, 4, 5 선지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정이기 때문에 신경리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거든? 이거 분석하는데 20초면 되죠. 2, 30초면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느냐? 모든 뜻을 다 적지 마. joyful, 긍정적이네. bored, 지루해져, 부정적이야.
자신감 넘치는 거에서 두려워져. 긴장 걱정하는 거에서 편안해져. 후회하는 거에서 기뻐하게 돼. 감사해 하다가 분노해. 전부 다 정반대의 감정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맞아요? 이거 캐치했으면 다시 마음 편하게 2번 넘어옵니다. 다시 마음 편하게 2번 넘어와서 2번도 들으면서 바로 풀 수 있어요. 본인 조금 걱정되면 듣기만 집중하는 게 낫긴 한데 요번에 듣기 하겠지만 듣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2개 이상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를 틀려도 되는 상한치는 2개입니다. 본인이 듣기 평가 한 10번 봤는데 거의 다 2개 안쪽으로 틀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나 듣기 평가했는데 막 4개에서 5개씩 틀려. 그런 친구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본인의 듣기 평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순차적으로 따라가세요. 시간이 좀 모자라다 어쩔 수 없어. 듣기 평가 하나하나가 뒤에 있는 지필 문제랑 배점이 똑같아요. 듣기 평가도 다 2점, 3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쭉 듣고 3번도 쭉 듣고 확실하게 미리 말씀드린 건 2번, 3번 모두 다 끝까지 들을 필요 없어요. 반드시 뒤에 시간들이 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시간이 얼마나 남냐에 따라서 2번, 3번 끝나기 전에 보통 19번은 끝나요. 19번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끝이 납니다. 그 19번 푸는 방법이 이따 설명드릴 건데 듣기 평가할 때 주의해야 될 첫 번째 문제 4번이에요. 그리고 4번이 개꿀 문제입니다. 내가 못 들어도 아까 말했죠. 종이 촤라락 넘어가는 걸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포기하지 마요. 왜냐면 듣기 순서는 무조건 1, 2, 3, 4, 5 순으로 나옵니다. 예외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이 문제는 뭐부터 설명한다고 무조건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읊어줘요. 그러면 뭐 카페트 얘기 나오다가 커우치 얘기 나오다가 시계 얘기 나오다가 쉘브 얘기 나오다가 스탠드 얘기 나올 거란 말이야. 나오는 중간에 뭐 갑자기 쉘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촤 소리가 나. 그럼 정답은 4번인 거야. 이게 사운드 플레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험 현장에서도 가능해요. 이런 게 편법이야. 이해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그런 주변 소음이나 이런 거에 의한 편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정답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4번 문제는 뒤로 안 넘어갑니다. 4번은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4번 문제에서 쌤 정답이 1번일 수 있잖아요. 없어요. 4번의 정답은 어지간하면 3, 4, 5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1번에 틀린 게 나오면은 5번까지 읽는 동안에 들을 애들이 있어 없어? 아무도 안 들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뒤에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 이거 교육과정 평가는 뭘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어지간하면 3, 4, 5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거 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모의고사에서 적용 못하거나 기억 못해서 틀리는 일 없도록 하세요. 아셨죠? 자, 5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시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듣기에서 첫 번째 3점짜리는 6번이고요. 이 6번 역시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얘는 당연히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들만의 듣기 루틴이 있을 거야. 눈을 감고 듣는 사람, 눈을 뜨고 듣는 사람 가지각색이 있지만 얘는 무조건 눈 뜨고 들어. 눈 뜨고 듣고 쓰면서 들어야 돼. 다 알죠? 계산해야 되거든. 단순히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이 끝이 아니라 곱셈도 나오고 나누기도 나와요. 항상 마지막에 무슨 함정, 쿠폰 또는 멤버십 또는 할인카드 아니 뭐 VIP 이런 각각의 것들을 통해서 DC 받는 일들이 발생해요. 심지어 6명이라고 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몇 살 이상이야. 그러면 갑자기 몇 살 이상은 무료입니다 해서 5명 계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가지각색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듣기 평가 6번 할 때는 절대 뒤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숫자를 쓰면서 올바른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아셨죠? 얘는 뒤로 넘어가지 않는다야. 다음 자 7번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남습니다. 8번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8번은 1, 2, 3, 4, 5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지워가면서 들어야 돼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듣고 고르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데 우승상품 얘기 나와 지워, 심사기준 지워, 주제 나와 지워,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듣기평가는 가급적 꼭 눈을 뜨고 듣습니다. 선지 보면서. 그리고 9번도 마찬가지예요. 일치하지 않는 걸 했죠. 듣다가 일치하는 건 지워가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가 안 나옵니다. 자, 10번도 뒤로 못 넘어갑니다. 왜냐면 10번 끝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대충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져. 아마 높은 확률로 모델 5개 있어. 뭐 할 거야? 아마 제 생각엔 $200 이하. 이게 진짜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대본이 보여. 대본을 안 봐도. 대충 $200 이하라고 할 거야? 그럼 $200 넘어간 얘네들이 아웃이야.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남죠? 그러면 당연하게 니들도 예상하지. 색깔 무슨 색 할까? 검은색 할 거야. 이렇게 낼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뭐 폴더블 접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는 아마 높은 확률로 아니면 여기서는 끝까지 가려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네. 가격은 뭐 비싸도 세. 가격은 상관없어. 기능이 좋으면 좋겠어. 이게 더 맞겠다 여기서는. 그럼 이렇게 세 개에서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 개 중 하나. 제 생각에는 전 이거 원본도 안 봤고 아무것도 안 봤어요. 답도 안 봤어요. 제 생각에 10번 정답 3번 아니면 4번 같은데? 맞나? 잠깐만. 틀리면 쪽팔린데. 네, 10번의 정답 4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풀다 보면은 대충 봐. 어차피 끝까지 가게끔 무조건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능력 키우셔야 됩니다. 10번도 절대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실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11번부터는 여러분들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0번까지 뒤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일반적인 학생들은 18, 19, 20번까지 풉니다. 그래서 10번까지 해서 여러분들 3월달에 목표를 18, 19, 20을 내가 듣기 평가하는 와중에 끝낼 수 있냐 없냐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풀어도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이유, 선지가 전부 다 영어예요. 그래서 니들이 여자의 말 마지막 말에 남자의 응답, 이거 보통 옛날에는 최소 10마디 이상 주고받았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 18번 들어가서 알겠지만 한두 세 마디 하고 끝나요. 한 번이라도 놓치는 순간 끝장나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초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블라블라 블라블라 띵동 이렇게 나와. 이해돼요? 그리고 그 띵동에서 12번 넘어가는 그 텀 사이에 이거 다 읽고 해서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갈 시간이 없을 겁니다. 반드시. 몇 번까지 이런 유형으로 계속 가느냐? 마지막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1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뒤로 넘어갈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6, 17 알다시피 몇 번 들려준다? 2번 들려준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모의고사 고1, 2, 3거 통틀어서 10개씩 해서 30개 분석했을 때 16번, 17번이 가장 짧았던 게 1분 12초였고요. 가장 긴 게 1분 48초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이거를 몇 번 들려준다는 거야? 2번 들려준다는 거야. 그럼 니들이 반대로 말해서 한 번 들려줄 때 16, 17번을 다 풀어 1분 12초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들려줄 때 다 풀어 1분 48초를 너희들이 더 얻었다는 얘기야. 그럼 1분 40초면 너희들이 집필고사 문제 몇 개를 풀 수 있어? 하나를 더 풀 수 있어. 이해돼요? 고작 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의고사 볼 때 몇 문제 못 풀고 끝나냐? 맨 뒤에 있는 장문 41에서 45번을 못 풀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웃기게 아까 제가 말했지만 43, 4, 5는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진짜 쉬워요. 41, 2번은 어렵습니다. 41, 2번은 어려워요. 근데 43, 4, 5는 길지만 진짜 쉬워. 왜냐면 항상 옛날 얘기 같은 거 해주거든.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더 잘 알 겁니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간 없어서 못 푼다? 너무 속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두 문제에 대한 1분, 2분이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16, 17의 목표는 무조건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그럼 한 번에 어떻게 끝냅니까? 첫 번째 16번 듣고 다음에 17번 들어야죠.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니들이 16, 17 나오면 몇 번 기준으로 먼저 듣는다? 17번 기준으로 먼저 듣는다. 너희들의 인지 능력은 생각보다 많이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17번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도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전반적인 이해는 돼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언급되지 않은 도시를 찾아요. 답 나오겠죠? 그리고 16번으로 올라가서 남자가 하는 말의 주제 1, 2, 3, 4, 5 읽어보시면 돼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 때 몇 번부터 집중해라? 17번 위주로 생각하고 16번 풀어라. 근데 재수 없으면 안 들렸을 수 있어. 재수 없으면 못 들었을 수 있어. 그러면 좌절하지 마. 한 번 더 들어 그냥 두 번째 것도. 그래서 확실하게 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이러고 나면은 듣기 평가가 끝났고 아마 거의 모의고사를 던지거나 찍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모의고사를 제대로 푸는 친구들은 어지간하면 21번부터 시작할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선택사항으로 드립니다. 루틴화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2점짜리부터 쫙 푼다.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푼다. 2점짜리부터 쫙 푼다네. 이제 제가 보통 어느 친구들에게 많이 권장하는 방법이 있냐면 3에서 5등급인 친구들한테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안타깝지만 3에서 5등급인 친구들은 3점짜리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3점짜리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차피 생각해봐. 3점짜리에 대해서 틀릴 확률이 높아. 시간이 많이 걸려.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야. 근데 2점짜리는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그럼 너희들이 효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3점짜리에서 낑낑대다가 맨 뒤에 43, 4, 5 못 풀고 틀리면 그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당연히 손해야. 왜냐면 내가 3점짜리에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도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본인 영어가 여태껏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한 60점에서 80점 정도 사이로 나온다. 60에서 80 사이로 나온다. 60에서 70 죄송합니다. 50에서 70. 모의고사 점수가 한 50에서 70 나온다 하면 2점짜리들만 먼저 다이렉트로 쭉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피로감이 덜 하거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풀 수 있거든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나서 3점짜리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21번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3점이에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제가 모의고사 풀 때 저는 여러분들 이전에 있는 학원에서 모의고사 풀 때 저는 감독 안 했어요. 같이 풀었어요. 일부러 모의고사 준비 안 해요. 니들 풀라고 시간 주고 나도 그 시간에 풀어보거든. 그래야 내가 수험생들의 마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나도 시간 안에 완벽하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루틴화 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였어요. 순서대로도 풀어봤고 3점짜리부터 먼저 풀어봤고 2점짜리부터 먼저 풀어봤는데 가장 빠른 건 2점짜리부터 풀 때였어요. 그리고 2점짜리만 풀면 머리가 좀 덜 아파. 그래서 3점짜리 풀 때 조금 에너지가 남아. 근데 3점짜리로 머리를 골똘히 쓰다가 에너지 다 방전되면 그 뒤에 게 안 읽혀. 그럼 이제 수많은 친구들이 뭐예요? 그때부터는 다 찍어요. 어차피 읽어도 잘 모르겠다. 시간도 모자란다. 아씨 모르겠다. 다 찍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게 너네 성적 반영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냥 모의고사니까 한번 보고 마는 거. 다음부터 잘 봐야지. 이번엔 던지죠. 근데 이 시험 1년에 4번밖에 안 보는 거예요. 고1 때 4번, 고2 때 4번. 그리고 바로 고3이에요. 굉장히 한 번 한 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경험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왜 학원에서도 진도 나오기 바쁜 시점에서 너희들 한 번씩 꼭 이 모의고사를 보게 하느냐.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죠? 절대 던지지 않습니다. 절대 찍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아까 19, 20번을 그냥 넘어왔는데 푸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자 19, 20번은 취향입니다. 처음부터 읽고 싶은 친구 또는 중간부터 읽고 싶은 친구. 근데 권장은 역시 중간쯤부터로 추천드려요.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른다는 가정하에 모른다고 생각해봐. 그냥 나는 어떠하게 move back 뒤 그리고 앞으로 움직였대. 앞뒤로 움직였대. 절벽을 가로질러.
그러니까 절벽 얼굴이죠. 절벽 얼굴을 가로질러 앞뒤로 움직였대요. 뭔가 절벽이 나오고 절벽을 가로질러 앞뒤로 막 움직였대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에 갈 수 없게 됐대요. 그 볼트, 어떤 볼트? 내 생명을 구해줬던 그 볼트. 그쵸? 만약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날 살려줄 볼트래.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나한테 볼트가 있다 없다? 볼트가 없다는 거야. 그 볼트가 어디 있대? 약 내 도달 범위에서 약 2피트 정도 떨어져 있대. 손이 다 안 닿는 상황이야. 내 팔은 몰라도 내가 트램블이 뭔지 어떻게 알아? 몰라도 돼 니들. 괜찮아. 그래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일부러 뜻을 다 말하고 하면 니들 다 알겠지. 근데 니들이 모를 만한 거 지금 계속 묵음 처리하면서 읽고 가는 거야. 뭐로부터? 얘는 알지 않아? 탈진. 내 팔을 결국 어떻게 됐구나? 탈진하는 중이구나. 나는 그 렉을 봤어. 내 몸은 굳었어. 뭐와 함께?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내 목 아래로 내 목에서 발까지, 내 목에서 엄지발까지, 발가락까지 쫙 얼어붙었대. 우리의 로프는 묶여져 있었대. 우리 사이에. 만약 내가 떨어지면 그도 나와 함께 떨어질 거야. 그러면 그 하반기에 어떤 느낌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19번 분석했었죠. 뒤에 긍정적인 건 다 제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해석 다 알잖아. 그러면 위에 안 읽을 것 같으면 정답 몇 번? 2번인 거야. 지루한 상황 아니죠? 편안한 상황 아니죠? 열받은 상황 아니죠? 기쁜 상황 아니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그 감정의 변화 A, B를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 딱 상단, 하단 정해서 하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하단을 읽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정답을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8번, 19번 푸는 방법, 글 전체 중단 잘라서 중단 아래만 읽어라. 참 나온다. 자, 20번 주장입니다. 주장이면 보통 20번 이렇게 한 줄로 나오거든요. 나머지 지필은 무조건 선지 먼저 봅니다. 선지를 먼저 보고 자녀와 타인의 비교하는 말을 삼가야 한다. 자녀에게 행동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칭찬 통해 자녀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해야 된다. 훈육을 하기 전에 자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 자녀가 새로나 지문은 뭐에 대한 거겠구나. 자녀에 대한 거겠구나. 이 정보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도 글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 전체 읽어봐야 뭐 정확하긴 하겠지만 다 읽을 필요는 별로 없어요. 역시 어디부터 좀 겁이 난다. 나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라는 친구는 글 전체를 잡고 한 3분의 2 정도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되고요. 나 좀 영어 할 수 있어, 자신감 있어 라는 친구는 한 중반부터 읽으시면 돼요. 역시 하단 부분에 직접적인 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니? 해서 따라오고 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아까 말했죠. 이 문제 누가 내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너희들이 글을 끝까지 읽고 풀기를 원할까? 앞부분만 읽고 풀기를 원할까? 끝까지 읽고 풀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정답에 대한 근거가 매우 적게, 후반으로 갈수록 정답에 대한 근거가 매우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글에 대한 맥락 추론이 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중단 아래에 보면 직접적인 정답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your remember부터 decisions까지 풀고 읽고 여러분들 정답 한번 골라봐요. 이렇게 지금 푸는 것도 숙제 풀 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어? 틀리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어.
지금 15번 보고 몇 번 나왔나? 기억이 안 나? 빅번 행사하는 거 보면 좋은 점수는 아니었나 본데. 풀었어? 집중이 안 돼? 생각 풀었네? 풀었어. 자, 지금 푼 친구들과 못 푼 친구로 나눌 수 있는 텐데, 못 푼 친구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높은 확률로 어려운 단어,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멈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의고사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무슨 단어가 나올지도 모르고 보는데 어떻게 모든 단어를 다 알아? 말도 안 돼. 선생님들도 몰라. 선생님들도 고2, 고3, 모의고사 볼 때 모든 단어를 다 알고 푸는 거 절대 아니야.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단어 다 알겠어. 그런데도 푼다는 거야. 단어 한두 개 몰라도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왜? 내가 너네한테 말했지, 복귀 시간에. 모의고사의 핵심은 뭐라고요? 재진술이라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뜯어보면 A와 B, B와 C 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두 개 몰라도 밑에 가서 예시나 이런 설명 같은 거 보면 충분히 위에 거 모르는 거 커버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단어 한두 개 모른다고 멈추지 말고, 단어 한두 개 모르는 거 되면 틀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이해했죠? 자, 답은 공개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알려드리면 답 하나 공짜로 나가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푸는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2점짜리 쭉 먼저 푼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너무 화면을 많이 움직여야 돼서 그냥 저는 순차적으로 쭉 갑니다. 근데 본인 모의고사 확실치 않은 친구들은 2점짜리부터 풀기를 권장합니다. 자, 21번 문제는 자, 밑줄 글의 맥락 모르는 상태에서 얘부터 먼저 해석해보는 거야. Fall silently in the woods. 뜻 생각해봐. fall, 떨어진대요. 고요하게, 숲속에. 숲속에 고요하게 떨어진다. 한글로 적어, 본인이 알면. 적어 놓는 거랑 적어 놓지 않는 거랑 완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21번은 3점짜리예요. 3점짜리들의 특.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안전하다. 이해했습니까? 2점짜리는 과감하게 중단 잘라서 하단만 읽어도 답 나와요. 근데 3점짜리는 괜히 3점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제 요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내공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요 밑줄의 위치에 따라 제가 읽기 시작하는 부분은 다르게 설정해요. 밑줄이 상단이냐 중단이냐 하단이냐. 상단이면 너무 땡큐하게도 상단부터 읽다가 중반이면 답이 나와요. 하단이면 한 대충 여기서부터 읽어도 답은 나와요. 중단일 때가 애매해요. 중단일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연습 단계고 아직 정착이 안 된 단계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고요. 22, 3, 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번이랑 다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20번이랑 같은 유형의 문제라면 도윤아 뭐부터 보라 그랬지? 20번과 같은 문제 유형이면 그렇지. 선지부터 보면은 지문에 대한 주제가 뭔지 핵심어가 뭔지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선지 읽을 때 지원아 어디부터 읽으면 좋다 그랬지? 20번이랑 같은 유형이니까 처음부터 중간부터. 요이시아 거의 20번한테 뭐했어? 어떻게 하는데 읽는 중간부터. 20, 22, 23, 24 이 네 문제가 다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2점짜리일 때는 중단부터 읽으셔도 답이 어지간하면 나와요. 근데 나 조금 쫄려 겁이 나요 하는 친구는 한 3분의 1 지점부터 읽으시면 되고요. 고작 요만큼인데 쌤 차이 많이 나요?
지문 하나당 이만큼을 떼서 만들면 지문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에서 요 정도 차이는 고작 15초, 20초 차이밖에 안 나, 실제로. 이거 더 읽냐 안 읽냐 15초, 20초 차이야. 근데 그게 문제가 4개, 5개, 6개가 돼버리면 꽤나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모의고 사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해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풀었으면 긴장하세요. 저한테 배우는 친구 치고 25, 6, 7, 8 틀리면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25, 6, 7, 8 4페이지는 공짜입니다. 4페이지가 가장 쉬워요. 공짜 중에 상공짜입니다.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고요. 특히 25번 정답 무조건 그래프 3번에서 5번 사이에 나오는 경우가 80% 이상이고요. 26번도 3번에서 5번 사이가 나오는 게 80% 이상입니다. 25, 6의 정답은 만약에 본인이 찍어야 된다고 하면 찍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찍는다면 25, 26은 3, 4, 5 중에 하나로 찍습니다. 이해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너네 그래프 문제예요. 그래프 문제는 스토리가 있을까? 스토리가 없어. 위에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거야. 그러면은 평가원 입장에서는 한 문장으로 더 읽어야 돼. 지금 이 지문에서 제일 쓸데없는 문장이 어디야? 처음부터 1번 전까지야. 제일 쓸데없는 문장이야. 이 쓸데없는 문장 읽을 필요 있어?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도 쉽게 나오겠지만 1, 2번이 정답이 되는 퍼센트는 10% 약간 안 됩니다. 한 12%나 13%였어요. 10개년을 합쳤을 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5, 4, 3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해됐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26번 무조건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 인물에 대한 내용 일치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1, 2, 3, 4, 5가 있는데 5번부터 올라오는 게 좋아요. 왜? 글의 스토리가 이 순서로 진행되거든요. 이 보기 순서대로 스토리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혹시 이거 좀 보이나요? 흐릿 잘 보여요? 보이세요? 좀 작지만 이것도 한 문제 풀어주게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키워드 하나 잡아. 니들이 무조건 알 수 있을 만한 단어. 5번 1964년이야. 그럼 여기서 하단 부분에서 뭐 찾아? 1964를 찾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1964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5번과 일치하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일치해? 그러면 4번에서는 뭐? 조지 러셀이라는 사람이 보이네. 위로 올라가다가 뭐 찾아야 돼? 조지 러셀 찾는 거야. 그리고 조지 러셀 들어가 있는 문장과 4번 문장을 비교해 보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푸는 건지? 오늘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훨씬 쉽고 빠르게 문제 풉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제일 어리석게 푸는 게 무슨 방식이에요? 다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갑자기 비교하면서 보는 거야. 시간 낭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최대한 축약하고 정답률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식이 제일 좋아요. 이거는 어디 가서도 알려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한 번도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요. 알았어요? 이 방식으로 푸시면 되겠다. 다음 27,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25, 6, 7, 8번 풀 때 1, 2번으로 찍은 바보예요. 25, 6, 7, 8을 구태여 찍을 거라면 3, 4, 5 중에 하나를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이해됐니? 얘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27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28번은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거의 다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하는데 몇 번만? 28번만 일치하는 걸 골라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풀면 돼? 26번이랑 똑같아요. 맨 아래부터 너네가 알 수 있는 한 단어만 찾아. 환불. 맨 마지막에 환불 있네요. 환불 불가하다. 안 된다.
취소에 대해. 수업 당일에.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키워드들 하나 잡으면서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26, 7, 8 모두 25, 6, 7, 8 무조건 몇 번부터 봐라? 5번부터 1번으로 올라가. 이해했어요? 그리고 뭐 확인해보죠. 예, 여지 없네요. 1, 2번 정답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높은 확률로 따라가야 돼요. 요렇게 해서 풀고 나면 29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어법 문제인데요. 어법 문제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문법 공부가 돼 있다는 가정하에 밑줄 그어진 문장을 보는 겁니다. 밑줄 그어진 문장을 보는 거예요. 밑줄 그어진 문장을 봅니다. 밑줄 그어진 문장을 봅니다. 밑줄 그어진 문장을 봐요. 반드시 문장 상태로 봐야 돼요. 이런 거 풀 때 간혹가다 어떻게 푸는 친구들이 있냐면 밑줄 앞뒤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 못 풉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밑줄 그어진 거 보면 대충 의심이 가요. 밑줄에 1번 같은 경우에 뭐에 밑줄 그었어요? 부사에 밑줄 그었죠. 그러면 김찬, 부사에 밑줄 그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도로 문제를 낸 걸까? 부사랑 보통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나 알고 있어야지. 부사랑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온유해. 맞아요. 부사의 밑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자리 형용사인 거 아니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부사의 밑줄이면 당연하게 이 자리 형용사 자리인데 부사 나온 거 아니야? 이거 확인해 보라는 거고요. 2번 being PP 무슨 태어 나왔어요? 수동태가 나왔죠. 그럼 뭐야? 수동태에 밑줄 그었으면 당연히 뭐랑 비교해서 문제 풀어봐라. 이거 능동인 거 아니야? 의심을 해보라는 거야. 3번에서 그냥 해 부가 나왔어. 뻔할 뻔짜죠. 수일치 이거 해지 아니야?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4번 themselves 제기대명사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야 이거 제기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them인 거 아니야? 5번 how가 나왔어요. how랑 비교할 때는 거의 높은 확률로 이런 식으로 밑줄 그어져 있는 거에 대한 의도가 보이게 밑줄 그어놔요. 문법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진 거에 대한 반대 개념과 염두에 보시면 정답은 생각보다 쉽게 찾아집니다. 지금 벌써 정답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자꾸 지금 정답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강조했었던 거죠. 자타동사.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법 문제는 푸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밑줄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밑줄의 의도가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힘들어 죽겠지? 자, 그리고 30번은 오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30번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지 찍어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요? 30번 보자마자 1, 2, 3, 4, 5 내가 아는 단어인지 모르는 단어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 예! 내가 5번 빼고 다 알아?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근데 와 쉣! 내가 4번 하나 하고 1, 2, 3, 5를 모르네? 찍어야 돼. 이해돼요? 내가 밑줄 친 단어 빼고 나머지 다 알아도 얘네를 모르면 이 단어들이 알맞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이해돼요? 30번은 어법 문제가 아니라 100% 해석으로 알맞지 않은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29번은 문법 문제고요. 30번은 해석 문제입니다. 편법이 안 통해요. 30번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근데 읽는 과정에서 내가 1, 2, 3, 4, 5 답을 모른다?
1, 2, 3, 4의 뜻을 모른다? 절대 못 풀겠죠. 그리고 그나마 희망. 역시 얘도 정답은 몇 번에 많이 밀집돼 있다. 3에서 5에 밀집돼 있다. 평가원은 무조건 글 초반에 답이 나오는 걸 꺼려합니다. 볼까요? 네, 예외는 있는 거니까요. 이건 벌써 답을 눈치챈 친구가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필 이때 예외가 나오냐, 가오상하게. 여기까지 됐을까요? 짜증나네요. 근데 어지간한 30분 문제는 보통 3, 4, 5의 정답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본인이 단어 뜻을 모르면 찍어야 돼요. 찍는 거 바로 찍지 마요. 찍는 거 무조건 빈칸으로 놔둡니다. 나중에 찍는 방법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찍어야 되는 방법. 그거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찍어야 되는 거는 빈칸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찍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충격 고백합니다. 31, 2, 3, 4 풀지 마세요. 31, 2, 3, 4 풀지 마세요. 제가 여태껏 지금 4년째 이 방법을 밀고 있는데 항상 성공적이었어요. 왜냐면 31, 2, 3, 4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문제입니까? 빈칸 문제. 빈칸 문제예요. 4개 중에 무려 2개가 3점, 2개가 2점, 도합 10점을 가져갑니다. 그럼 쌤, 등급 하나짜리 문제인데 감히 찍으라고요? 미친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늘 말했죠. 끝까지 푸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31, 2, 3, 4 빈칸에서 낑낑거리다가 뒤에서 못 풀어요. 그래서 일단 31, 2, 3, 4는 반드시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시간의 여유가 많이 남아? 그러면 마지막에 31, 2, 3, 4 풀어. 알겠어요? 31, 2, 3, 4는 어차피 정답률이 낮아요.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 들여서 풀 수 있는 35번부터 45번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리고 31, 2, 3, 4 풉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 저 31, 2, 3, 4도 찍을 거야. 그리고 전에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친구들에게 빈칸 강의를 합니다. 2등급 받기 전까지는 31, 2, 3, 4를 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풀면 오답률이 높을 거고 풀어다 보면 시간도 모자랄 건데 이 방법으로 저는 늘 성공해 왔습니다. 4년의 데이터가 있어요. 수십 수백 명의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 데이터에 다 포함될 겁니다. 표본이 커지면 예외 값이 줄어들어요. 평균으로 가고자 하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과 같죠? 저는 천하의 문돌입니다. 과학과 수학을 더럽게 싫어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31, 2, 3, 4 일단 스킵을 하고요. 35번부터 보면 되는데 이제 슬슬 너네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시 51분이고요. 9분 쉬고 8시부터 35번 추가로 이어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데일리 푼 거 꺼내놓고 9분 쉬고 가죠.